얘도 하나의 점프맵의 장애물로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서 맵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어라키에서 더하기 버튼 3D 오브젝트 큐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 큐브는 스크립트가 안 달려 있어요. 플레이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얘를 우리가 발판처럼 바꾸고 싶으니까 얘를 편집을 해야 해요. 왼쪽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툴 아이콘이 있는데 핸드 툴은 대부분 이제 그냥 맵을 스크롤하면서 보려는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이 무브 툴은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로테이트 툴은 회전을 시키고요. 스케일 툴은 납작하게 하거나 길쭉하게 하거나 이렇게 쭉 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직접 보면서 수정을 하니까 편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나는 스타일 자체가 맞아 떨어지는 게 좋다 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스케일이 0.89, 0.311 숫자가 깔끔하지 않다 이거죠. 111 딱 기본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납작하게 하고 싶다, 그럼 Y좌표가 이렇게 위아래거든요. 여기를 0.2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줄어들어요. 스케일 툴을 사용하거나 직접 키보드로 숫자를 고쳐서 하거나 그건 여러분의 자유다. 자, 그러면 얘의 위치를 조정을 할게요. 첫 번째 이 큐브를 이름을 좀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바꾸고 얘는 잠깐 옆에 치워줄게요. 캐릭터가 이제 000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얘를 000에서 약간 이렇게 좀 밀어줄게요. 밀어주고 여기에다가 얘를 위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쯤에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납작한 발판이 눈앞에 있고 얘를 점프해서 뛰어오르면 얘 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 하얘니까 느낌이 별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는 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매테리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테리얼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에서 더하기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은 매테리얼이 아래쪽에 있어요. 얘를 추가를 합니다. New Material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은 플로어 하나 지어줄게요.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알베도를 눌러주고 보라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이 보라색 매테리얼을 끌어다가 바닥에 탁 놓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눈이 안 아프죠? 아까 너무 하얘서 눈이 좀 아팠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파란 바닥에 흰색 발판이 있으니까 훨씬 잘 보이죠? 바닥용 매테리얼을 만들었고, 매테리얼 추가할 때 프로젝트에서 더하기 해도 되고 이 에셋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이렇게 가도 돼요.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오브젝트 매테리얼, 얘는 조금 다른 보라색으로 한번 입혀볼게요. 얘로 해서 이렇게 탁 설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게임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 에셋 폴더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폴더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매테리얼들을 담을 폴더를 크리에이트 폴더 눌러서 이름을 매테리얼 폴더에 얘들을 드래그해서 넣어줘요. 유니티는 똑똑하게 오브젝트들의 아이디를 기억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폴더를 옮겨도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샘플씬도 안 쓰니까 지울게요. 딜리트. 우리가 스크립트도 더하기 폴더 그래서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를 여기에 넣고 얘도 일단 넣을게요. 폴더 씬, 이 씬도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정리가 좀 됐죠. 그래서 씬은 씬 폴더에,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폴더에, 매테리얼은 매테리얼 폴더에, 이렇게 폴더 정리도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좀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를 뭐 레벨 디자인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니까 발판이 하나만 있으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할 건데,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돼요. 같은 위치에 생성이 되니까 옮겨서 이렇게 두 번째 발판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 발판 추가를 해줄 수 있고요. 네모난 것만 있으면 좀 밋밋하니까 동그란 발판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이어라키에서 더하기 3D 오브젝트 실린더. 실린더는 이제 원통이라는 뜻인데요. 리셋으로 가운데 오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기둥이라서 발판 느낌이 좀 안 나는데 얘도 Y 값을 0.2 낮춰주면 또 납작해집니다. 조금 더 얇게 하고 싶다. 뭐 0.17, 16? 1호.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제 몫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얘도 이제 매테리얼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툭 놓으면 돼요.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첫 번째 발판에 점프, 점프, 점프. 간격들이 좀 촘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넓히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감은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면서 잡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으로 크기만 좀 바꾸고 색깔만 좀 입히는 것만으로 맵을 조금씩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 맵은 몇 단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장애물에 대해서만 코딩을 좀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는 코딩이 뭐 캐릭터 컨트롤러밖에 안 했으니까 어떻게 그럴싸한 걸 해보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안 지운 게 이유가 있어요. 큐브가 회전을 했잖아요. 회전하는 거를 조금만 파악해서 응용하면 다양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긴 널빤지 같은 애를 하나 만들게요. 요런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의도하는 건 얘를 이제 빙글빙글 돌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스크립트 지금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제페토 타입스크립트, 이번에는 로테이터 이름을 지어줍니다. 회전하는 것에 붙일 스크립트예요. 근데 이 로테이터를 하려면 먼저 이 샘플 스크립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샘플 스크립트랑 방금 생성한 로테이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봤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페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면 import 제페토 스크립트 behavior라는 거를 임포트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마치 이제 유니티 할 때 그 모노 비헤이비어 같은 느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클래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고, 얘는 웬만하면은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가주세요. 로테이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스타트 안에 있는 코드가 한 번 실행돼요. console.log hello 제페토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이 hello 제페토 스크립트라는 글자를 콘솔 로그로 찍어줘라 라는 거예요.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은 뭐 헬로 월드 이런 말을 이렇게 화면에 찍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굳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복잡한 개발을 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이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이 console.log를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console.log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임은 뭐 1초에 60프레임 이러면서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안에 있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프레임마다 this.transform, 아까 트랜스폼 기억나시죠? 크기랑 회전값이랑 스케일 정보 있던 트랜스폼의 로테이트 회전값을 x3, y0, z0으로 적용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큐브가 계속 x축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만약에 숫자를 6으로 하면은 실행 안 해봐도 상상이 되잖아요. 2배 더 빨리 돌겠죠. 반면에 얘를 1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느리게 돌겠죠. 이 숫자 값은 속도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x만 값이 있고 나머진 0이 있으니까 얘는 x에만 돈다라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x를 0으로 하고 y를 1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y로 돌겠죠.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제페토 스크립트, 타입 스크립트가 오늘이 처음이어도 이 정도 숫자랑 x, y, z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업데이트 부분을 카피, 여기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고정시키지 않고 변수로 빼서 제어하도록 할게요.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변수값을 제어할 때는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해요. 퍼블릭 타입으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이름은 로테이터 x number, 이거는 이제 타입 스크립트에서 숫자 타입이다. 근데 초기 값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고, x, y, z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이 자리에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this.rotator x, this.rotator y, this.rotator z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인스펙터에서 이 숫자 값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이제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돌게 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를 완성했으면 다시 이제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큐브에 이렇게 샘플 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remove 컴포넌트로 빼고 이 로테이터를 추가를 할게요. 로테이터를 추가. 그 다음에 얘가 원래 x로 돌았잖아요. x1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이름은 큐브 말고 얘는 뭐 로테이터 추가하고 y에 1을 추가할게요.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이 큐브는 1의 속도로 x 방향으로 돌고 이 바는 y 방향으로 1 속도로 돌아요. 스크립트 하나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돌아가는 장애물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 모드를 끄고 이 샘플 스크립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여기서 지금까지 한 작업을 세이브 눌러줍니다. 조금 더 오브젝트들 추가로 배치를 해서 맵을 늘려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발판과 이 발판은 높이의 차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점프를 못하는 높이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점프로는 닿을 수 없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걸 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동하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발판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고, 이 발판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이름을 바꾸자면 얘는 업, 다운, 실린더, 얘는 레프트, 라이트, 실린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나중에 구분이 쉽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로테이터 코드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create 제페토 타입스크립트로 스크립트 추가를 하고, 이름을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네,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또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면
다양한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변수를 좀 선언을 하고 할게요. 아까 도는 거는 그냥 계속 돌면 되기 때문에 단순해도 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변수나 생각할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 할지, 시간에 대한 것도 있고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지 속도에 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public moving time number 1. 움직이는 시간은 일단 1초 간격으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public moving range x. 움직이는 범위가 x냐? 인스펙터에서 조정해야 되는 애들은 퍼블릭 선언을 해주고 굳이 뭐 안 건드려도 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많이들 합니다. 무빙 플래그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얘는 불리언 타입이고 플래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왼쪽으로 가는 중이냐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에 대해서 딱 2가지 상태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불리언,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타입으로 보통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런 변수들은 보통 이제 플래그 변수라고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을 5개를 좀 해놓고 다시 스타트는 안 써요. 안 쓰면은 지워도 돼요. 업데이트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아주 짧은 시간 차이를 델타 타임이라고 해요. 타임.델타 델타 타임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코드는 타임을 인풋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나중에 배울 코르틴 개념도 있는데 오늘은 델타 타임을 이용해서 구현해 볼 거예요. 델타 변수는 델타 타임 값을 누적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델타 타임이 발생하고 아주 작은 그런 값들이 델타 변수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델타 변수의 값이 그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엔가 무빙 타임보다 커졌을 때 실행한다 라는 방식으로 매 몇 초마다 실행되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빙 타임 변수값이 1이니까 1초마다 라는 뜻입니다. 델타 값이 지금 1보다 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수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를 시켜 주어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코드가 실행되게 되겠죠.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는 무빙 플래그 값을 반대로 해줍니다. 느낌표는 not의 의미입니다. 그 아래에 이어서 무빙 플래그 값이 참일 때는 정방향으로 움직이도록 this.transform.translate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참고로 this.transform.translate 안에 숫자를 3, 0, 0 이렇게 입력하면 실행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 이유는 업데이트 함수가 굉장히 빨리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원하는 이동 거리에 time.델타 타임을 곱해서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빙 플래그 값이 거짓일 때는 x도 y도 마이너스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각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 스크립트에 필요한 변수 선언, 특정 시간 간격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설정했고 플래그에 따른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업다운 실린더에는 이 무브먼트를 추가를 하고 무빙 타임은 2라고 할게요. 2, y도 2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얘는 레프트 라이트 실린더에는 무브먼트를 추가를 하는데 얘는 x에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세팅이 끝났으면 플레이.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만약에 이 움직이는 높이가 좀 과하다 그러면 이 숫자들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저는 좋아 보이네요.
이동하는 거, 돌아가는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만약 골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면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게 텔레포트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